안녕하십니까. 머리머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14일 감독과 단장을 동시경질한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오늘 단독 기사를 쓴 OSEN의 길준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구계에 각종 이적 등 이슈가 생기면 바로 영상을 올리는 머니볼입니다. 머니볼을 구독해 놓으시면 기사에 나오지 않은 여러 뒷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키움 관련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키움의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에 홍원기 감독과 고영욱 단장, 김창현 수석코치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는 키움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앞서 이따 전화 연결할 OSEN의 길준영 기자의 단독 3년 연속 최하위 유력 키움 홍원기 감독과 결별 손용진 2군 감독이 대행을 맡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곧바로 키움의 보도자료가 야구 기자들에게 전달됐고요.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다들 보셨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바로 홍원기 감독과 고영욱 단장의 경질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 홍원기 감독을 두고 한 3주 전이었나요? 렉스레벨 캠프 때만 해도 홍 감독이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홍 감독 본인도 계약 연장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는 야구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월 14일 현재 키움 1군 선수단은 서울 모처에서 선수단 전체 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선수단 전체 회식에는 메인 스폰서 관계자도 함께 하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구단과 그 스폰서 기업이 주고받고 테이블 배치 등을 좀 상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에 홍 감독의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교환한 시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스폰서 기업 쪽 담당자들이 되게 그 명단을 받고 좀 당혹했다.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경질 가능성이 야구계에 조금씩 흘러나왔고요. 키움은 오늘 홍원기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감독 경질 단독 보도를 한 길준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센의 길준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센 길준영 기자입니다. 자, 길 기자님, 홍원기 감독 경질 원인은 키움 관계자는 성적 부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15승이 가능한 외국인 원투펀치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류권 없이 풀었고 현장 사령탑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저는 좀 보는데 이걸 성적 부진으로 인한 경질로 봐도 될까요? 사실 올해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키움의 부진을 감독님 탓으로 돌리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제 올해까지 최하위를 하면 3년 연속 최하위인데. 네. 사실 감독이란 게 원래 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단순히 성적 부진이 감독님 탓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래도 좀 올해 워낙 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반기 3할이 조금 진짜 겨우 넘긴 승률로 마무리했는데 네네. 일단 키움에서는 홍원기 감독 경질과 함께 고영욱 단장도 함께 경질됐는데요. 사실 고 단장이 단장직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이 지난 겨울부터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기사로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좀 몇 가지 업무에서 좀 배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특히 구단에서는 좀 그동안 아무래도 키움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제일 육성 파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많은 지명권으로 많은 신인 선수들을 지명했는데 솔직하게는 이제 성공적인 카드가 몇 명 없어요. 성공적인 선수들이. 예. 네, 지금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사실 아주 두각을 드러내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단장직에서 이제 보직해임이 됐는데 앞으로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아마 조만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독이 경질됐으니까 계속 이야기는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정식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후반기는 설종진 감독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독 손님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사실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돼야 되는 작업이고 또 지금 당장 또 어디서 새로운 감독님을 구해오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큰 변수가 없으면 시즌 끝까지 아마 설정진 감독 대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타구단에 코치를 데리고 올려 해도 시즌 중에 빼오기는 또 쉽지 않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야구계에서는 새 감독을 두고 뭐 키움 색채가 강한 타팀 출신 코치가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벌써 이런 소문도 있던데 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키움이 사실 다른 9개 구단하고 구단 운영 방식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좀 그런 구단의 방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감독을 선호를 하고 그렇다 보니 또 이제 구단에 좀 몸을 담았던 선수 출신이나 코치 출신 감독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감독도 파격적인 인사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아, 파격적인 인사는 아닐 것이다. 네네. 아무래도 구단하고 좀 연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고르게 될 것 같고, 뭐 설정진 감독 대행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구단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하지 않고 완전 백지 상태다. 뭐 설정진 감독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즌이 끝나고 좀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길 기자의 예상은 이 후반기 중에는 교체가 없고 끝나고 나면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네네. 지금 현재 분위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키움이 전반기 막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겨우 3할을 맞췄고요. 사령탑 뭐 단장 교체했지만 후반기는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길 기자가 보는 키움의 후반기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키움이 시즌 완전 극초반에는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푸이그 선수하고 카디네스 선수가 좀 타격이 좋았을 때는. 네. 근데 그 두 선수가 부진해지면서 사실 또 마운드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수가 한 명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5월이 정말 힘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푸이그 선수를 알칸타라 선수를 교체하고 6월 성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7월도 나름대로 잘 버텨줬고. 네. 그래서 아마 5월만큼의 부진은 앞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만 사실 스톤 선수도 기대치만큼은 아니고 아마 스톤 선수는 연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젠버그 선수가 교체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체 횟수가 이제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카디네스 선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또 웰스 선수도 지금 좀 변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교체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후반기에는 뭐 5월 같은 최악의 성적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선발 로테이션이 잘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적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웰스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웰스 선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성적도 나쁘지 않고 이닝도 생각보다 잘 먹어주고 웰스 선수도 또 한국 생활도 나름대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야구적인 이유는 아니고 웰스 선수가 아무래도 단기로 왔다 보니까 또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준비를 했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교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허승필 신임 단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죠? 네네, 뭐 단장님도 많이 경황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통화는 잘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허 신임 단장의 말은 좀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던가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막 워낙 파격적인 인사가 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또 키움이 완전히 기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뭔가 쇄신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허승필 단장 얘기로는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크게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뭐 고영욱 단장님이나 홍은 감독님이 해왔던 것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계승할 건 계승하고 또 안 좋았던 부분은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목표는 이제 남은 시즌에 팬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한 경기력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뭐 당장 올해 사실 가을 야구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 뭐 가을 야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무기력하게 최하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순위 경쟁을 마지막까지 좀 해주고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제가 좀 짧게 전화 연결했는데 저녁에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길 기자님.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곧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경질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홍원기 감독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고영욱 전 단장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고영욱 전 단장의 경질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고 단장의 경질서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왔고요. 올 시즌 계속 경질될 것이다. 시기만 남았다. 뭐 이런 소문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 단장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올해 시즌 전 구상 등에서는 고 단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후라도와 헤이소스의 보류권 제외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 단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 단장은 야구계에서도 뭐 밀양이나 경주 등 이 대회가 열리는 아마 대회가 열리는 구장을 직접 찾아 선수를 직접 지켜보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그래서 스카우트 업무에 최적화된 단장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키움 내 이 스카우트 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고 단장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키움이 고 단장을 경질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야구계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키움 구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스카우트 실패를 고 단장의 경질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게 성적 부진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을 구단은 견지하고 있는데요. 키움은 거액의 돈을 들여 선수를 사와서 운영하는 게 아닌 내부 육성으로 경쟁력을 갖는 구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단의 설명도 맞긴 하죠. 안우진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길준영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1군에서 활약하는 최근 선발 드래프트에 선발한 유망주가 거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경우만 보면요. 팬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 타자 2명으로 간 선택, 멀쩡했던 후라도와 헤이수스의 교체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둘만 잡았어도 지금처럼 3할 때 혹은 2할 때 승률은 안 할 것이라는 게 팬들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구단은 사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특히 키움은 공격력에 포커스를 둔 선택이라고 두 외국인 선수와의 결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이 홍 감독보다 오롯이 고 단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글쎄요.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좀 주셨는데 김창현 수석 코치는 뜬금없이 왜 경질됐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야구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허민 전 이사장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감독과 단장의 이 경질 이거를 보면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구단이 구단 내부 인사를 경질하고 선임하는 것은 제3자가 왈가왈부할 사실은 아니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별에도 저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 경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화 통화 경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 야구단의 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구단의 순회진,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구단주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경질을 통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간 구단에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지켜보는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후반기 키움은 전면 쇄신하겠다는 각오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1981년생 허승필 단장의 취임으로 젊은 팀장들, 키움은 대부분 80년대 팀장들이죠. 이런 젊은 팀장들과 시너지가 더 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후반기를 앞두고 감독 경질, 그리고 단장 경질이라는 어쩌면 초강수를 두고 나온 키움의 후반기 행보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키움 관련 이야기는 계속 제가 이야기가 나오면 더 취재해서 기사 혹은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화요일은 기존 외인이냐
대체 왜 이니냐 두고 고민에 빠진 하나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구단들의 동향에 대한 영상을 다루겠습니다. 야구 기사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 머니볼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진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